안녕하세요, 도우너 김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다시피 각 공정별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인테리어를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시공에 대해서 각 공정들이 있잖아요. 전기, 목공, 수도, 필름, 타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을 돼야지만 효율적으로 인건비 낭비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기존의 그 완료됐던 공정의 오염과 파손을 최소화시키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꼭 셀프, 반셀프 인테리어 팁 두 번째, 각 공정별 진행 순서,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가성비 높은 인테리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각 공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오염은 사람이 많이 닿는 곳이 제일 오염이 될 확률이 높고 또한 파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디테일적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천정공사, 거기서부터 바닥공사로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혈관을 만들고, 그리고 살을 붙이는, 이렇게 인간하고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뼈대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살을 붙여야지, 살을 만든 후에 뼈대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찢어서 집어넣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시공 순서가 정해진다고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각 공정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돼야 되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어떤 인테리어 되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철거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시공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1차 전기공사가 들어옵니다. 이 1차 전기공사에는 작업등 설치, 그리고 내선 작업,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기공사는 사람한테 피를 공급하는 혈관, 이 혈관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공정들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등 설치도 필요하고요. 작업등이 있어야 다른 공정이 진행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내선들은 다 매립을 시키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내선을 매립을 시켜야지만 목공으로 마감을 하고 아니면 미장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차 전기공사가 두 번째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전기공사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작업이 끝난 후에는 나중에 마감 작업, 콘센트를 달거나 스위치를 달거나 아니면 조명을 다는 이런 작업들, 이거를 위해서 나중에 추후에 2차 전기공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작업들은 역시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내선 작업과 작업등 작업, 이 1차 전기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후에 기본 뼈대를 사용 작업이 끝난 후에 그리고 2차 전기공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 설비입니다. 이 수도 설비도 1차와 2차가 나눠져 있는데 일단 1차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1차는 배관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배관 작업도 전기공사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전기와 마찬가지로 가벽에 매립을 시키거나 아니면 땅을 까서 매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 이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차 설비가 끝난 후에 나중에 2차 수도 설비로 싱크대가 설치된 다음에요, 수전을 달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기 작업, 이런 2차 수도 설비가 차후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미장입니다. 이 미장은 선을 매립하고 전기선을 매립하고 그리고 수도 배관을 매립했었으니까 이제 미장으로 그 땅을 깐 경우에는 그걸 다시 미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단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바닥 단을. 그 바닥 단을 높이기 위한 셀프 레벨링이나 아니면 미장 작업, 이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목공 작업이 들어옵니다. 이 목공 작업은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뼈대가 세워져야지만 이제 살을 붙이니까 마감 작업이 들어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작업입니다. 벽체, 천정, 문, 카운터, 이런 모든 목자재가 들어가는 작업은 다 목공 작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목공 작업 한 번에 1차로 다 끝나게 됩니다. 또한 싱크대 같은 이런 가구도 이 목공 작업에 같이 포함돼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 목공 작업이 먼저 돼야 되는 거는 뼈대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재단을 하는 과정에서 톱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진들을 많이 유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 2차적으로 오염이나 파손을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목공 작업이 5번째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6번째, 금속공사가 이제 목공사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이 금속공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참호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샤시를 다는 경우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어떤 금속 프레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접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 목공장 다음으로 금속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혈관 그리고 뼈대를 세우는 작업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감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뼈대에다가 살을 입히는 작업인 거죠. 그 작업들 중 첫 번째로 타일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일 같은 경우에는 글라인더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 글라인더를 사용했을 때 타일을 재단할 때 많은 분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마감 작업들보다는 더 많은 오염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타일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타일은 기본적으로 벽 타일을 하고 나서 바닥 타일을 나중에 진행하는 거. 왜냐하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파손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품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바닥을 나중에 마루나 아니면 다른 마감재로 시공을 한다면은 나중에 차후에 시공하셔도 되지만 인건비 때문에 벽 타일하고 바닥 타일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는 2차 수도 설비입니다. 타일을 다 붙였으니까 이제 수도 설비를 다 마무리를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수도 설비로 도기 뭐 자변기나 아니면은 세면대 이런 작업들, 욕조 이런 것들을 작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전들을 다는 작업. 이 작업들을 끝으로 수도 설비는 모든 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감 작업 중에 필름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필름은 아무래도 바데를 잡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분진을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진들이 다른 곳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바데를 잡는 이 작업 때문에 필름이 다른 마감재 중에서 타일 다음으로 선행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벽틀을 전체적으로 마감을 할 도장이나 아니면 도배입니다. 물론 목재작으로 인해서 어떤 가구에 대해서 샌딩 작업이 필요할 때 이때도 이 도장 작업하고 같이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도배는 물수건으로 닦아도 되기 때문에 별 나중에 오염이 되더라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페인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수성 페인트를 바르기 때문에 물걸레를 닦을 시에 페인트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작업들이 끝난 후에 분진이 일어날 수 있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끝난 후에 깨끗이 청소를 하기 전에 일단 바데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분진들을 최대한 청소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장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바닥을 제외한 다른 모든 마감재를 입혔다면은 2차 전기공사가 들어옵니다. 이 2차 전기공사에는 스위치, 콘센트, 그리고 조명 이런 것들을 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작업이 바닥 작업보다 먼저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조명 같은 거 달 때 사다리를 많이 타게 되거든요. 그때 바닥공사에서 해놓았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 바닥공사를 파손시키기가 쉽습니다. 기스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공사 전에 2차 전기공사로 다른 마감재 공사는 모두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폭시든지 마루든지 바닥공사를 진행합니다. 바닥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인력들이 작업을 하면서 사다리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계속 밟게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제일 마지막에 해야지만 바닥에 대한 어떤 기스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파손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닥 공사는 맨 마지막 공정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마감재 시공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마감재와 마감재 이 사이를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는 실리콘 공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걸레바지와 그리고 벽체, 도장을 한 벽체 아니면은 그 걸레바지와 바닥 타일을 깐 그 조인 부분 이 부분들을 실리콘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실리콘 역시 이물질이 달라붙으면은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작업을 하실 때도 꼭 도장과 마찬가지로 청소를 깔끔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리콘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르신 가구나
아니면은 테이블 이런 것들을 배치함으로써 인테리어의 모든 공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공정 순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거 작업이고요. 두 번째로 1차 전기공사, 작업 등 그리고 내선 작업. 세 번째로 1차 수도 설비, 배관 작업. 네 번째로 미장 작업, 단을 높이는 셀프 레벨링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이 네 번째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 목공사, 여섯 번째로 금속공사, 창호공사, 그리고 일곱 번째 타일, 여덟 번째 2차 수도 설비, 도기 및 수전, 그리고 동천장 이런 것들이 여덟 번째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필름, 열 번째 도장 및 도배, 11번째 2차 전기공사, 콘센트, 스위치, 그리고 조명, 12번째로 바닥공사, 13번째 실리콘 작업, 14번째 가구 및 집기 배치. 이 순서대로 각 공정을 진행하신다면 가장 파손도 적어질 수 있고 오염도 적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력들을 재섭외하는, 그래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공정을 겹쳐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어떤 공정과 다른 공정이 동선이 겹쳐서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공정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인력분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겹쳐서 진행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이 순서대로 진행하셔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각 공정별 진행 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셀프, 반셀프 인테리어 진행 시 각 공정별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인테리어 진행 과정과 그리고 두 번째로 시공에 들어갔었을 때 각 공정별 시공 순서,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 진행하셨을 때 도전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시공에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했었을 때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것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공 비용이 기존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를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2배 이상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도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셀프 인테리어 그리고 반셀프 인테리어 각각 자신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도전을 해야지만 실패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시간에는 셀프 인테리어보다는 반셀프 인테리어 도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반셀프 인테리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도전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글을 드리고, 또 아니면은 많은 댓글이 달리게 된다면 그 부분을 주제로 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우너 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